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글 맞춤법 28항 할 차례죠.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항 보시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앞에 활용을 할 때 리을 탈락이 있었죠. 이와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합성인데 앞에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 아까 활용할 때는 그렇게 니은 비읍 시옷 그건 의오 을 앞에서 리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리을 탈락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요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탈락하는 그런 합성어에서 활용이 아니라 합성해서 리을 탈락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다다리 이런 식으로 원래 달달이죠. 그런데 앞에 달에 리을이 떨어지는 뒤에 디귿이 와가지고 리을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어서 다다리 그 다음에 따님 마되 마소 이런 식으로 마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이 한 섬이 열 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말은 열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열되가 이제 여러분 혹시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 되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쌀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박으로 이렇게 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그 네모난 상자, 그 손에 이렇게 들어가는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한 번 푸는 게 그게 한 되박이에요. 한 되. 그래서 그게 10개 모이지면 한 마리고, 그게 10개 모이지면 한 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섬이 이제 80kg이니까 한 말은 8kg, 그 다음에 한 대는 800g. 그래도 그렇게 가벼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80kg이나 되는데, 옛날에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막 황정민이 그걸 번쩍 드니까 앞에서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80kg 번쩍 드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그런 리을이 하여간 마되 같은 경우에는 말되,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부피, 무게, 그 정도를 마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되인데, 리을이 탈락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소, 이거는 이제 홀스죠. 말이 홀입니다. 홀스. 그 다음에 홀스. 그 다음에 소, 카우.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마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위, 이거는 물자위, 물에서 이제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무자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늘질이 바느질로, 불나비가 부나비로, 불사비 부사부로, 불손이 부손으로, 솔나무가 소나무로, 쌀전이 싸전으로, 열다지가 여다지로, 울짓다가 우짓다로, 활살이 화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비읍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나리, 그 다음에 문온, 무수리, 미다지, 부넘기, 아드님, 주낙, 차돌, 차조, 차지다, 그다음에 하느님, 이런 것 따위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위에 나와 있는 예외에 다른 예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불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디귿 지읒 앞에서 또 이제 불은 부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시죠? 한자가 불자가 있거든요. 안일 불자인데, 그게 니은 지읒 앞에서는 또 부가 됩니다. 리을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편 같은 경우에는, 불리라고 적지만, 부당,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부라고 그렇게 쓰죠. 그 디귿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져가지고 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부단, 부동, 부득이, 부등, 여기까지는 이제 디귿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부로 발음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면 해설에 이제 찰지다, 차지다, 아까는 차지다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차지다만 맞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자꾸 스물스물 몇 개를 맞는 걸로 추가를 자꾸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찰지다는 원래 틀린 표현이었는데, 찰지다를 2016년도에 맞다고 그렇게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찰지다와 차지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저를 착착 때리면서 아유 찰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2016년 후에
이거 이제 원래는 찰지다가 틀린 표현이었는데 찰지다를 2016년에 맞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차지다하고 찰지다가 얼마나 다른데 얼마나 느낌이 다른데 막 이러면서 만족해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 다 있나 봅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뭐 그래서 그런지 2016년도에 찰지다도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길다라타와 기다라타.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게 이제 그 다라타 요게 이제 길다와 그 다음에 그 다라타라는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합성이 된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라타, 예, 거기에 그 디귿 앞이기 때문에 리을이 떨어져서 기다라타라고 쓰는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와 아다시피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거예요. 어미입니다.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을이 떨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어미 앞에서는 이제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그 다음에 의오, 을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뭐 디귿 앞에서는 어미는 안 떨어집니다. 어미 디귿 앞에서는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가 맞는데, 기다라타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합성일 때 그렇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 리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기다라타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이냐 활용이냐, 예, 즉 두 개의 어근이 결합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저 뒤에 그 어미가 결합을 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리을이 떨어지는 그게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예, 그것도 같이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한글 맞춤법 18항이죠. 예, 그것과 같이 서로 연동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29항 보시겠습니다.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요게 바느질꼬리 있죠. 바느질꼬리를 반질꼬리라고 했다가 반짓꼬리로 리을이 디귿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흘날이 사흔날로, 삼질날이 삼진날로, 설달이 섣달로, 술가락이 숟가락으로, 이틀날이 이튿날로, 잘주름이 잣주름으로, 풀소가 풋소로, 설 부르다가 섣부르다로, 잘다듬다가 잣다듬다로, 잘다라타가 잣다라타로, 이렇게 리을이 디귿이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리을이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음절과 음절 사이의 경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언어거든요. 예,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음성이 되게 약한 자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음절 경계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질고리 이렇게 하면은 그 반질의 질과 그 다음에 고리의 고가, 예,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음절 구분이 가야 되는데 음절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짓 하는 식으로 딱 끊어버리면은 이렇게 반짓과 고리 사이가 딱 이렇게 좀 음절의 구분이 확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워낙 좀 딱딱 떨어지고 음절 구분을 좀 명확히 여기는, 예,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언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을을 디귿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발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즉 이렇게 자음성이 약한 리을을 자음성이 강한 디귿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래서 음절의 경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이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틀날이 있고 이튿날이 있네요.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이튿날, 예, 뒤에 게, 예, 맞죠? 그래서 사흘날도 사흔날이라고 그러고 이틀날도 이튿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음절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예,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0항 보시겠습니다. 30항은 이제 사이시오 표기예요. 예, 그래서 제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이시옷은 우리가 우리 통합교재, 국어문교정 통합교재를 할 때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일단은 사이시옷은 왜 붙습니까? 예, 사이시옷은 뒤에 게 된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니은이 덧붙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붙을 때 요때 사이시옷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시옷 붙는 그 세 가지 경우, 뒤에가 된소리가 난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니은이 덧붙는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다음에 니은이 덧붙는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인데, 우리 흔히 보통 니은이 덧붙는 경우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니은이 덧붙는 경우도 그때도 사이시옷 붙인다는 것, 예,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합성어일 때만 나타나는데, 예, 즉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일 때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합성어가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그 합성어 이제 구성 성분이 둘 다 한자음에는 못 붙어요. 6개 예외 제외하고는 못 붙고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거나 아니면 둘 다 고유어거나 어쨌든 구성 성분 중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그래야 사이시옷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많은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이시옷은 뒤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을 때 그것의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이는데 예, 그것도 합성으로서 구성 성분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이어야지 둘 다 고유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자일 경우는 못 붙는다라는 이런 사실들, 이런 5가지 사실이네요. 이 사실을 알고 30항을 이제 들어가셔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예,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렵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아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즉 둘 다 합성어예요. 둘 다 순우리말, 즉 둘 다 고유어인 그런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이 붙습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자, 그래서 고래째 이렇게 고래와 재 둘 다 이제 그 고유어거든요. 고유어인데 뒤가 뭐 된소리로 나죠. 고래째 이런 식으로 고래째로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경우 이때 사이시옷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귀와 밥 둘 다 고유어거든요. 그런데 귀밥으로 소리 나니까 표시로서 사이시옷 귀밥 해줍니다. 나루와 배 둘 다 고유어인데 나루 빼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그 다음에 나무까지 뒤에 된 소리가 나니까 역시 그 사이시옷 붙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은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이번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네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맨나물 이런 식으로 매 플러스 나물. 요게 매가 산의 고유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맨나물은 산나물이란 뜻인데 이렇게 할 때 맨나물 매 플러스 나물인데 발음이 맨나물 맨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니은 덧붙는다는 표시로서 맨나물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와 니가 합쳐져 가지고 발음이 아랫니 아랫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로서 사이시옷 붙여주고요. 턴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니은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이시옷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번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43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시면 도리깬 열 이런 식으로 도리깨와 열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앞에 도리깬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고요. 열 뒤에 또 니은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총 니은 2개 이렇게 2개가 덧붙는 경우에요. 도리깬열 이럴 때 사이시옷을 표시해 줍니다. 뒷윷 이런 식으로 뒷윷 사이시옷 덧붙고 있고요. 2개가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 표기해 주고 있고요. 두렌닐 역시로 두렌닐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뒷일 뒷잎맛 베갯잎 윷잎 깻잎 나뭇잎 뱃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다 덧붙을 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1번서부터 3번까지 구성 성분들은 다 고유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깻잎 예를 들자면 깻잎 같은 경우 깨도 고유어고 잎도 고유어죠. 예. 자, 그런데 그 뜻밖의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국에 나오는 음식 좀 약간 엽기적이라고 하는 거, 뭐 번데기라든지 아니면 순대라든지 이런 거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뜻밖의 깻잎입니다. 깻잎 먹으면 뭔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난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샹차이, 즉 고수 있죠? 고수를 잘 못 먹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예, 우리 깻잎 먹으면 좀 우리는 향기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좀 뒤집어진 그런 맛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어쨌든 하여간 깻잎, 예, 그것도 하여간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여주고 사이시옷 붙여주는 것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2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로 하나는 구성 성분이
고유어라는 겁니다. 아까는 1번 같은 거는 두 개 다 고유어였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고유어인 경우 그런 걸 예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역시 이거 1번은 된소리로 나는 것, 그 괄호 2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괄호 3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렇게 1번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귀병 있죠? 병이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귀는 이제 고유어고, 근데 발음이 귀병으로 나니까 사이시옷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빵. 예, 방이 룸이 고유어입니다. 그 한자어입니다. 한자여서 그래서 머리는 고유어고 그래서 머리빵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가 좀 고유어가 되는 것을 된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배병 예, 이것도 병이 이제 고유어니까 뒤에 된소리가 나서 보뚝 이거는 보가 고유어입니다. 보가 한자어입니다. 예. 아까 병이 제가 고유어라고 얘기했나요? 병은 한자어고요. 그다음에 보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보뚝 둑은 이제 고유어고, 그래서 보뚝이라고 소리가 나고 사자밥 예, 사자가 이게 어흥사자 있죠? 예, 걔가 한자어예요. 한자어여가지고 밥은 고유어고, 그래서 사자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사자밥, 우린 고기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사자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자밥은 뭐냐면, 예전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무슨 어떤 절기가 지나면, 밖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놔요. 집 밖에다가. 그래가지고, 밥과 반찬 같은 거 해놔가지고, 그렇게 밖에다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승사자가 그거 먹고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게 이제 사자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제 좀 풍습에 관련된 그런 것이 또 사자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여간 거기서 저승사자와 그러니까 어흥사자는 이제 그게 똑같은데 하여간 둘 다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강, 강이 이제 고유어, 한자어죠. 그 다음에 가람이 고유어고, 어쨌든 새는 이제 고유어인데, 깡이라고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등등 이렇게 쭉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고, 하나는 한자어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냐는 의문이 있겠으나, 자, 찻잔, 찻종이라는 그런 이제 거기가 나와 있네요. 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하여간 잔하고 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자어예요. 한자어여서 앞에 있는 차가 한마디로 고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찻잔, 찻종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되는데 잔하고 종이 이거는 확실히 이제 한자어니까 그 앞에 있는 차가 바로 고유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차가 고유어라는 거 이해가세요? 차. 우리 마시는 차 있죠? 차가 고유어라는 것. 잘 인식이 안 가시죠? 그런데 거기 좀 보시면 예로부터 다 있죠? 요 차 다자입니다. 요거를 차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 한자, 요게 차 다자예요. 요것의 요것의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요것의 음은 다입니다. 그렇지만 뜻은 뜻은 차예요. 이것과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걸 차라고 그래요. 차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차라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다는 다도 할 때 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한자어입니다만 그 앞에 이제 뜻으로 쓰는 차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화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차라고 사용을 합니다만, 한국에서 그게 중국말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차라는 말이 고유화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찻잔, 찻종 할 때 그때 사이시옷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차는 고유화 되었고 고유어로 본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이제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갯날, 개가 한자어. 그 다음에 제삿날, 제사가 한자어입니다. 제산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역시 사이시오 표기를 해주고 있죠. 훗날, 후가 한자어고 날이 고유어예요. 그래서 훗날, 퇴마르, 퇴가 한자어입니다. 양치물, 양치가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니은이 덧붙을 때 이렇게 사이시오 붙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웬일, 이런 식으로
가외가 이제 한자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웬 니은 덧붙죠. 그 다음에 닐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두 개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웬 닐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옷 예,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산일 사사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사산닐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 표기해주고 있고요. 예산일 훈일 다 마찬가지로 예사후 다 그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를 보시겠습니다. 요게 그 3번에 두음절에다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음절. 예, 그래가지고 세음절도 아니고 두음절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래서 간새빵, 횟숫자라고 예,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보기도 어렵다는 분도 있고 하여간 잘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뭐 이게 재밌는 게 새빵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니까 사이쇼 붙는데 전새빵은 또 안 된다는 거. 그건 세 글자여서 사이쇼 못 붙습니다. 그 다음에 착가는 요거는 두 글자여서 사이쇼 붙을 수 있는데 기착가는 또 세 글자여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좀 하여간 뭐 비판을 많이 받는 예, 그런 이제 그 구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3번에 두음절로 된 한자어, 두음절에 동그라미 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두음 두 글자만, 예, 요 하등, 요 사이쇼 붙일 수 있다는 것, 예, 그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1번 뒤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에 사이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아래집이라고 소리가 나니까 아래와 집 둘 다 고유어고, 그래서 예, 사이쇼 붙여주는 뒤에 된 소리가 나고요. 아랫집 그 뒤에가 맞겠습니다. 아랫집 이런 식으로 사이쇼 붙는 거요. 그 다음에 그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아랫마을과 아랫마을이 있는데 발음이 아랫마을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쇼 표기해준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참고로 머릿말일까요? 머리말일까요? 예, 머리말이에요. 발음이 머릿말 아닙니다. 머리말입니다. 꼬릿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꼬릿말 아니에요. 꼬리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말, 꼬리말은 원래 니은 못 덧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머리말, 꼬리말이다. 사이쇼 못 붙는다. 예,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말은 앞에 게 맞겠네요. 꼬리말도 예, 뭐 사이쇼도 안 붙는 그 꼬리말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베갯닛 이런 식으로 베개와 잇 요게 그 두 개가 이제 붙었는데 그 발음이 베갯닛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그 표시로서 사이쇼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뒤에 게 맞습니다. 베갯닛. 자, 그러면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즉 두 개의 구성성 중에 하나는 고유어일 때 그때 사이쇼 붙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된소리 됨을 이제 살펴보면 뒤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최대값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뒤가 이제 최대는 이제 한자어고 그 다음에 값이 고유어니까 발음은 또 최대값으로 된소리가 되니까 사이쇼 붙여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거 최대값이라고 겨우겨우 지금 이제 그 89년도에 이렇게 사이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특히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끝까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최대값이라고 최근까지 배웠다가 이렇게 최대값으로 최근에 고쳐놨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최대값이 더 좋다고 최대값 이렇게 겨우 고쳐놨더니만 그 최대값으로 쓰자는 그런 법안을 올려놨다는 예, 그런 이제 하여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게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참 국회의원들이 할 짓 되게 없네요. 겨우겨우 이렇게 고쳐가지고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자기들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다르다고 예, 또 규칙을 어기고 예, 그 규칙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올려놓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할 짓 되게 없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저는 좀 하여간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간 그 최대값 예, 그렇게 뒤에 걸로 고쳐놨습니다. 이미 고쳐놨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해놨으면 그렇게 따라야죠. 그래서 최대값, 그렇게 뒤로 써주시는, 사이쇼 붙여주는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면은, 차잔과 찻잔, 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찻잔이라고, 그렇게, 차는 이제 고유화되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잔은 한자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찻잔이라고, 그렇게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쇼 붙여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훗날 만나자 후 플러스 날인데 후가 이제 한자어 날이 고유어인데요. 훗날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니은 덧붙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도 문제지만 이후에 벌어질 훗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후와 일이 있는데 요거
발음은 이제 훈일 이런 식으로 훈은 이제 한자어 일이 고유어인데 훈일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오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두음절 6개. 자, 두음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새빵 할 때 요거 이제 사이쇼 부셔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간새빵 횟수자, 즉 그 간이 3개죠. 곡간, 착간, 퇴간. 그다음에 그 새빵 횟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가 있는데 요 새빵은 이제 들어가죠. 예외에. 그래가지고 그 새빵 그 뒤에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전새빵은 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앞에 게 맞다는 것, 그 들어가지 않은 그 앞에 게 맞습니다. 뭐 대가 이런 거 다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뭐 대가라든지 또 뭐 있었습니까? 저 초점 뭐 이런 것, 예, 그 뭐 그런 것들 다 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예, 그거 다시 한번 대구, 예, 이런 것도 그 대구로 소리가 납니다만 그 사이쇼도 안 붙는다는 것 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그러면 저 뒤에 그 한글 맞춤법 30이랑 예, 조금만 더 나가고 예, 그다음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읍 히읗 소리가 덧난 표기. 예, 그래서 이렇게 비읍이 덧붙고 히읗이 덧붙는 경우에 이렇게 비읍 히읗을 그렇게 표시해주는 예, 그런 그 예들이 있습니다. 제 30이랑 보시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예를 들면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뎁살이, 맵살, 벽시, 입대, 입살, 접대, 좁살, 햅살 이런 식으로 비읍이 다 덧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 플러스 쌀이에요. 원래 대 플러스 쌀인데 이 발음이 뎁쌀이로 난단 말이에요. 대쌀이가 아니라 뎁쌀이로 그렇게 비읍이 덧붙으니까 덧붙는 식으로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맵쌀 요게 산에서 나는 쌀이에요. 매가 이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의 고유어인데 매 플러스 쌀 이러면은 여기 맵쌀이라고 그럴 텐데 발음을 맵쌀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읍이 덧붙으면 덧붙는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맵쌀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벽시 이것도 벽 플러스 시인데 벽시라고 소리가 나서 비읍 덧붙고요. 그 다음에 입대 이것도 이렇게 비읍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읍이 왜 덧붙느냐? 이제 요 문제예요. 왜 덧붙느냐 하면, 그 아래 참고 보시면, 비읍이 덧붙는 현상이 휩쓸다에서는 생기고 휘날리에서는 안 생겨나는 것이 있어서 볼 수 있듯, 자, 같은 휘자예요. 같은 휘자인데, 휩쓸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휘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세게 아주 그냥 펄럭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휘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읍이 안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게 앞에 있는 휘들의 그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쓸다 있죠. 쓸다가 옛날에 어땠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비읍 시옷.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지금 600년 전에 있었던 그 비읍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 비읍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요 앞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휘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날리다 뭐 비읍 시옷하고 관련 없죠. 예, 그러니까 니은이니까. 예, 그래서 비읍이 안 튀어나오지만 이렇게 지금 쌍시옷으로 쓰는 얘네들 있죠. 옛날에 얘네들 모습이 요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읍이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뎁쌀이 같은 경우에 쌀이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던 얘기죠. 맵쌀 같은 경우에 쌀이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휘 쓸다의 그 쓸다가 비읍 시옷이었으니까 이런 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서 비읍이 덧붙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비읍을 표기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또 그 이후에 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